주요 뉴스 헤드라인 및 소셜미디어, 투자 심리 지표 분석. 오늘 국내외 증시는 거대한 심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요동쳤습니다. 나스닥과 코스피 시장을 관통한 주요 뉴스는 미국 국채 금리의 갑작스러운 급등과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주의 단기 급락 충격, 그리고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둘러싼 사후 조정 소식이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 세 가지 대형 파도가 동시에 밀려오며 시장에 강한 공포감이 번졌습니다. 실제 지난 48시간 동안 주요 투자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시장 분위기의 반전이 뚜렷하게 관찰됩니다. 이전 이틀간은 코스피의 역사적 고점 돌풍에 힘입어 상승, 기대, 가즈와 같은 긍정 키워드의 비중이 무려 84%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과열 상태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 초반 매도세가 쏟아지자 순식간에 조정, 위험, 하락 등의 부정 키워드 비율이 65%까지 치솟으며 심리적 지지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행히 오후 들어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긍정 52%, 부정 48%로 팽팽한 균형을 맞춘 채 마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전까지 기록했던 84%라는 극단적인 긍정 편향 수치입니다.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대중의 낙관론이 80%를 넘어설 때는 늘 보이지 않는 브레이크가 작동하곤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코스피가 강한 랠리를 펼치다 소셜미디어 상의 낙관론이 83%를 찍었던 과거 국면 직후 미 연준의 매파적 발언 한마디에 지수가 일주일 만에 6% 이상 급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에서 AI 붐을 타고 긍정 지표가 86%까지 치솟았을 때로 밸류에이션 부담감을 이기지 못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순식간에 고점 대비 8% 밀리는 변동성을 겪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잠재된 상황에서 대중이 이를 무시하고 낙관론 81%를 유지하다가 원유 가격 급등 뉴스 한 방에 증시 전체가 한 달간 기간 조정을 거쳤던 사례입니다. 시장이 모두 한 방향만을 바라보며 환호할 때가 오히려 가장 취약한 상태라는 점을 이번 변동성이 다시 한번 증명해준 셈입니다. 2. 코스피 코스닥 지수 및 수급과 주도 섹터 분석.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2.86포인트, 0.31% 상승한 7,516.04로 마감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평온한 보합권 상승처럼 보이지만 장중 속사를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간 드라마였습니다. 아침 개장 직후 미 금리 충격에 동조하며 장중 한때 7,142.71까지 밀려 무려 4.58%나 폭락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시장 과열을 시키기 위한 매도 사이드카까지 발동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놀라운 보궐력을 발휘하며 매물을 소화했고 결국 7,500선을 지켜내며 긴 아랫꼬리를 단 V자형 차트를 완성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일부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대형주 위주의 차별화 장세를 이겨내지 못해 1111.09로 이틀째 약보합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수급의 주체는 철저한 공방전 양상이었습니다. 시장의 큰손인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3조 6,492억 원이라는 기록적인 뭉칫돈을 던지며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거대한 매도 폭탄을 온몸으로 받아낸 것은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이었습니다. 개인은 2조 2,087억 원을, 기관은 1조 3,912억 원을 순매수하며 패닉에 빠질 뻔한 지수를 든든하게 지탱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다시 살려낸 핵심 주도 섹터는 단연 반도체였습니다. 장 초반에 폭락을 되돌린 직접적인 계기는 삼성전자의 노조 파업 리스크를 완화해준 법원의 가처분 일부 인용 소식이었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삼성전자는 3.88% 상승한 28만 천원에, SK하이닉스는 1.15% 상승한 184만 원에 마감하며 반도체 투톱이 시장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이 주도 섹터의 흐름과 연관하여 단순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장부상의 매출이 찍히고 있거나 향후 강력한 수혜가 확정적인 국내외 주식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내 반도체 전공정 장비의 핵심 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확장에 따라 차세대 반도체 미세 공정 장비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며 이미 1분기 실적을 통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호실적을 증명해냈기에 공급망 리스크 속에서도 견고한 매출 성장이 지속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반도체 미세와 공정의 필수 부품을 공급하는 HPSP입니다. 독점적인 고압 수소 어닐링 기술을 보유하여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들의 가동률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으며 기술적 진입 장벽이 워낙 높아 반도체 업황의 일시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려 AI 인프라의 절대 강자인 엔비디아 NVDA입니다. 최근 미중 관계의 미묘한 기류 속에서 중국향 AI 칩 수출 재개 여부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거대 시장의 매출 파이프라인이 다시 정상화된다면 현재의 단기 밸류에이션 우려를 한 번에 씻어내고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3. 주요 뉴스 비판적 분석 리포트. 오늘 주가 판도를 뒤흔든 첫 번째 뉴스는 법원의 삼성전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소식입니다. 노조의 총파업 예고를 사흘 앞두고 나온 이 판결은 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주며 반도체 섹터의 급반등을 이끌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보면 이번 판결은 최악의 생산 중단 사태를 막아준 단기 소화제일 뿐 근본적인 노사 갈등에 불씨를 끈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 조정이라는 큰 산이 남아있고 향후 임금 협상 과정에서 언제든 잡음이 재발할 수 있어 장기적인 공급망 신뢰도 관점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글로벌 시장을 긴장시킨 미국 국채 금리의 기습적인 급등과 테크주 균열 뉴스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고금리 장기화 공포가 기술주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를 냉정하게 분석해보면 시장은 그동안 좋은 실적에 취해 거시경제의 위험 신호를 의도적으로 외면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돈의 값어치인 금리가 올라가면 기술주들이 미래에 벌어들일 가치는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펀더멘털의 훼손은 없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의 기준점이 바뀌는 구간이므로 당분간 주가의 변동성 확대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세 번째 뉴스는 다가오는 22일 출시를 앞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기대감 뉴스입니다. 대형주 위주의 장세에서 소외되었던 코스닥과 중소형주의 가뭄의 단비 같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장밋빛 환상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과거 관치 금융 성격의 정책 펀드들이 출시 초기에는 수급 효과로 반짝 상승을 이끌었지만 장기적으로 시장의 체질을 바꾸거나 펀드 자체의 수익률이 지속되지 못했던 사례가 많습니다. 실적 뒷받침 없이 단순히 펀드 자금 유입 기대감만으로 급등하는 테크니션 종목들은 차후 매물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상기 뉴스들을 종합해볼 때 오늘 시장의 단기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인 궤도를 그리며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삼성전자 파업이라는 가장 거대하고 즉각적인 꼬리 위험태 리스크의 피크아웃 신호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둘째, 장중 4.5%가 넘는 폭락 속에서도 패닉셀링에 동조하지 않고 저가 매수로 대응한 개인과 기관의 대기 자금력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미 금리 충격이라는 대외 악재 속에서도 국내 증시가 스스로 매물을 소화하며 아랫꼬리를 길게 올린 강한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제 막 자산시장에 발을 들인 초보 투자자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장중 변동성이 4에서 5%씩 요동치는 시장에서는 아침에 급락한다고 무서워서 투매에 동참하거나 반대로 오후에 급등한다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는 뇌동매매를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뉴스의 헤드라인은 시장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항상 과장되기 마련이므로 변동성이 극에 달할 때는 잠시 MTS 창을 닫고 시장의 이성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이 본인의 자산을 지키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4. 외국인 기관 공통 순매수 종목 분석. 오늘 이 거친 폭풍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합심하여 공통으로 가장 많이 장바구니에 담은 상위 3개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 HPSP, 그리고 에코프로입니다. 주성엔지니어링,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 지속에 따른 차세대 반도체 전공정 장비 공급 계약 확대 가시성과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모멘텀이 외국인과 기관의 공통 매수세를 강하게 유인했습니다. HPSP,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분야의 글로벌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반도체 미세화 공정 도입 확대에 따른 확실한 실적 성장이 보장되었다는 점이 매력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에코프로, 2차 전지 섹터의 전반적인 숨고르기 국면 속에서도 단기 낙과 과대에 따른 가격 메리트와 향후 국내 정책 펀드 유입에 따른 수급 개선 기대감이 작용하며 양대 메이저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5. 차트 추세 및 복잡계 관점에서의 시장 이해. 현재 차트상의 단기 추세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오늘 거대한 아랫꼬리를 달며 5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을 동시에 위협했다가 장마감 직전 극적으로 두 선 위로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21선은 시장의 심리적 생명선이고 5일선은 단기 에너지의 속도를 뜻합니다. 오늘 장중에 이 두 선이 무너지며 차트가 깨지는 듯 보였으나 결국 종가 기준으로 이를 지켜냈다는 것은 단기 상승 추세의 관성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음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주린이 투자자분들을 위해 이 현상을 주식시장의 핵심 원리인 복잡계 컴플렉스 시스템로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은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되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인간의 감정과 뉴스가 얽히고 설켜 살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 숲과 같습니다. 여기서 차트는 숲에 있는 나무들의 현재 모습이고 뉴스는 숲 외부에서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숲이 움직인다. 는 말은
차트가 스스로 혼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뉴스라는 바람이 주기적으로 불어와 흔들어대기 때문에 나무 차트가 춤을 추듯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미국 금리 급등과 파업 우려라는 차가운 북풍이 강하게 불어닥쳤습니다. 그러자 숲의 모든 나무가 한쪽으로 크게 휘어지며 쓰러질 듯 요동쳤죠. 장중 4.5% 폭락. 하지만 오후가 되자 법원의 가처분 인용이라는 따뜻한 남풍이 다시 불어왔습니다. 이 새로운 바람을 맞은 나무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며 꼿꼿이 일어섰습니다. V자 반등. 결국 차트의 선들이 구부러지고 펴지는 모든 과정은 외부에서 불어오는 뉴스의 바람과 그 바람을 맞은 투자자들의 심리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한 결과물인 것입니다. 차트만 보고 미래를 맞추려 하기보다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고 나무들이 그 바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 복잡계를 이해하는 첫걸음입니다. 6. 베테랑의 대응 전략 및 한 줄평. 수많은 생명체가 얽혀있는 복잡계 생태계에서는 예측보다 적응이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변화무쌍한 시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포트폴리오의 생태계 다양성 확보. 복잡계 숲에 가뭄이 오면 특정 나무는 말라 죽지만 선인장은 살아남습니다. 자산을 한두 종목에 올인하지 말고 금리 상승에 강한 가치주와 업황이 확실한 반도체 대형주 그리고 수급 수혜가 예상되는 소형주 등으로 다양하게 분산하여 어떤 바람이 불어도 숲 전체가 고사하지 않도록 생태계적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임계점 크리티컬 포인트를 활용한 분할 매매. 복잡계에서는 작은 모래알 하나가 거대한 모래성을 무너뜨리는 임계점이 존재합니다. 오늘 지켜낸 21선처럼 시장이 유지해주는 심리적 임계선을 기준점으로 삼고 이 선을 깰 때는 욕심을 버리고 기계적으로 비중을 줄이며 반대로 지지력이 확인될 때는 분할로 접근하는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걸지 마십시오. 노이즈 소음과 시그널 신호의 구별. 복잡계 시장은 매일 수천 가지의 가짜 신호와 소음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의 파업 뉴스처럼 단기적으로 주가를 뒤흔드는 소음의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글로벌 AI 인프라 투자 지속이라는 거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적 진짜 신호에 집중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닻을 내려야 배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베테랑의 한 줄평. 오늘의 폭풍우는 숲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썩은 가지를 쳐내고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불어온 복잡계의 거친 숨결이었습니다.